오늘은 아주 현대인의 문제, 핸드폰을 아주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 질환이 굉장히 늘고 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뇌블러 사인 하나만 가르쳐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 부분이 뻐근하고 불편한 증상이 한 달이 넘어간다. 요게 포커스세요.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오래돼야 된다는 뜻이세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게 포커스냐 하면은 등하고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넘었어요. 근데 자꾸 여기 딱 짚게 된다 이렇게. 이게 어깨입니다. 여기를 짚거나 아니면은 이 등 쪽으로 타고 내린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에 점점 가까워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에서 손가락 깍지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 이게 가장 확실한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아주 심하거나 내가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들은 한 달 이상 등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통증이 올 때 두통이 나타난다. 경추성 두통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있는 분은 두통이 생기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 요게 또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난다 해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희 척추의사 교과서에 스퍼링 테스트라고 하는 신체 검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뇌블러입니다. 뇌블러. 도우미를 불러서 뇌블러 사인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해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뇌블러, 즉 닥터가 당신을 부르는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척추 비책의 특급 도우미인데 그렇죠? 유나야, 뇌블러. 이 사인입니다. 자, 몸은 틀어주지 마세요. 유나 씨, 이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고개를 뒤로 제낀 다음에 통증이 유발되는 쪽으로 고개를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면은 그 증상은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뇌블러,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뇌블러, 다시 뇌블러, 뇌블러. 일자목, 거북목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흔한데 조금 치료하기는 까탈스럽고 또 다들 일자목이 뭔지는 아는데 근데 또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르고 일자목은 현대에는 다 있습니다. 자꾸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 거죠. 그 입간판 아시죠? 설현 씨던가요? 이렇게 서 있더니까 여기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 이렇게 죄송하지만 엉덩이가 탁 튀어나오고 허리가 잘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C 모양이죠. 목도 그런 식으로 C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자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은 일자목이 이제 왜 통증을 유발하느냐? 목에서부터 이 근육의 길이를 보시면 이것이 원래는 한 요 정도쯤의 길이를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역시자로 늘어나는 경우에 이게 여기까지 늘어나시게 되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 뒤에 있는 근육의 길이가 일자목, 역시자목으로 갈수록 2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저렇게 10kg짜리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계신 겁니다. 여기 10kg를 하나 더 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제 일자목이랑 거북목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고요. 거북목인데 C자목일 수도 있고요. 일자목인데 거북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자목인 경우에 이제 거북목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일자목을 설명드리면은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 머리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 그으면 원래 몸통의 중심에 가운데에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시자목을 가진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 그었을 때 몸통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앞에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계신 거죠. 머리의 중심이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거북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황 원장님,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도수 치료라는 것을 시킵니다. 마사지, 근육 강화, 자세 교정. 이걸 도수 치료라고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통증이 굉장히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는 있고요. 아주 오랜 기간 잘 받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초간단 스트레칭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도 이제 턱과 가슴을 끌어당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를 등받이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붙여주는 게 좋고요. 근데 스마트폰도 이제 가능한 한 숙여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눈높이와 어느 정도 맞춰서 보는 게 목 건강에 도움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 자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목이 실제로 앞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머리 받침대에 기대서 운전하는 게 좋은데, 그게 말굽형 이제 베개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시트도 엉덩이에 밀착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도 목의 건강에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수면 자세도 목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높은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이게 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개 숙인 자세랑 똑같이 되죠. 일반적으로 낮은 베개가 좋고요. 요즘은 경추 베개 같이 이렇게 이제 커브를 이제 가진 베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 얼굴 모양이 조금씩 다르듯이 우리 베개 또한 이제 경추의 커브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아서 그 베개를 베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목에 간단한 스트레칭, 일하시면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 운동인데, 쉽게 설명해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꾸 천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하늘 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늘 보기 운동, 천장 보기 운동이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슴을 활짝 펴고 자꾸 위를 보려는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양손을 뒤로 잡고 견갑골을 붙이고 목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고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활짝 열고 양팔을 벌린 다음에 턱을 뒤로 젖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북목이라는 거는 모양 자체에서 온 거를 표현한 거죠. 이 목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북목이다. 우리 귀가, 귓구멍이 얼굴, 이 옆면에서의 얼굴의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하고 이 어깨선이 일직선상에 있으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요게 이제 일직선상에 없고 목이 앞으로 기울면은 요 차이를 보이겠죠? 요 각도의 차이, 요 정도의 차이 나타내는 이 각도가 이제 거북목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누구나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해 보는 것이 좋냐?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핸드폰을 들고 옆으로 자기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귀에 있는 중심점하고 어깨 중심 사이의 거리, 요 스스로도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은 우리 여기 만져지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이거 흉쇄 돌기근, 유돌근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자분들 살 마르면은 양옆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흉쇄 유돌근인데, 얘가 이 받쳐주는 이 앞쪽 근육의 길이와 강함, 뻣뻣함 이 정도하고 뒤에 있는 근육들의 뻣뻣함 정도를 앞뒤로 있으면서 목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텐트 이렇게 잡아 놓잖아요. 근데 그게 양쪽에서 앞뒤 전후 사방팔방에서 균형을 이뤄야 텐트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김 밧줄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게 저희가 거북목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순간 특정한 근육의 과도한 근긴장이 일어나서 두 개 영역 부분에 과도한 전임과 관련된 만성적인
두부 전방 자세를 유방한다. 무슨 소리냐면 거북목이 이렇게 발생하시면 흉쇄 유돌근이 이게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타이트해지는 거죠. 근육은 뻣뻣해지는데 오히려 약한 거죠, 이 근육은.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와이어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이 바로 거북목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이제 크로스 신드롬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다 크로스 와이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부정한 등이 되면서 결국은 거북목이 생겨진다고 하는 총체적인 얘기를 또 해드릴 거거든요. 구부정해지면 앞쪽 근육은 약해지면서 타이트해집니다. 오히려 짧아지니까. 근데 이 등 쪽도 늘어납니다. 등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좋은데 이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또 타이트해져요. 그러면 얘가 타이트해지면은 반대쪽으로 크로스에서 앞쪽에 있는 여기는 또 타이트해지는 거죠. 이렇게 X자가 되는 거거든요. 등이 말려서 어깨가 말리시면 여기에 있는 대흉근이 얘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타이트해지는 거죠. 이 근육 입장에서는 얘가 약해지는 거죠.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X자로 가 있는 저 등 쪽에 있는 다른 약간 능형근들, 승모근들 막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약해지는. 그래서 이 X차로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걸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치료하는 거죠. 말린 등 근육을 먼저 치료할 것이냐, 목을 먼저 치료할 거냐에 대한 크로스 신드롬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 살리는 10계명. 다 하나입니다. 비의료인들은 다 다른 얘기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조금 얘기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지만 뭐 다 스마트폰 다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찍어드릴 건 뭐냐면 요 세 번째, 베개를 높은 걸 베고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요 자세에 대해서만은 X표가 아니다. 요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목 디스크 환자가 급성기 때. 그럼 급성기라는 건 뭐냐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때. 지금 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팔을 잘라달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팔이 저리고 아파서. 통증이 견갑골로 내려오는 통증하고 팔저림이 너무 심해서 할 때 이 자세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 팔 저려서 와서 시술한 다음에 절대 목을 쳐들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로 냅니다. 자, 환자분은 베개를 낮은 걸 베는 게 좋을까요? 높은 걸 베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 높은 거 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제끼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급성기 때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허리를 꼿꼿이 유지해라. 뭐로 대동단결 할 것 같습니까? 호흡법입니다. 앉으나 서나 호흡법. 이거 호흡법 하면 끝납니다. 호흡법 하시면 꼿꼿한 겁니다. 앉을 때도 요추전만을 최대한 유지해라. 요추전만을 유지하라는 게 뭐야 도대체? 호흡법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하면은 무조건 높이 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거지로 얘기시키면 호흡법입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에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꺼지면 되거든요. 근데 호흡법을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해. 그래서 호흡법을 하시면 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면은 무조건 높이 둬라. 이것도 대동단결 호흡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힘들어요. 네 번째가 스마트폰을 볼 경우 무조건 높이 들어라. 뭐가 힘들 것 같아요? 팔이 힘들어요. 팔이 힘들어. 팔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뭘 대라. 팔을 들고 있으려면 이 델토이드 펑션, 이 삼각근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거 못해요. 고정대를 핸드폰의 거치대를 사용해라. 이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5번. 잠잘 때도 경추 전만이 유지되도록 해라. 경추베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목 디스크 환자가 급성기로 왔을 때 경추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매일 베던 베개에서 1cm만 달라져도 잠을 못 자거든요. 베개 높이 되게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안한 베개 베라. 두 번째, 경추 베개를 베도 그 안에서 깨는 사람이 없어요. 딴데 두 옆으로 구르고 엎드려 자고 날개에서 이거를 끝까지 베는 사람이 없다. 경추 베개를 샀는데 잡았다니 편안하다. 그럼 그게 이득이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잊지 말고 튼튼히 신전 운동을 하라. 맥켄지 아닙니까? 대동단결 앉으나 서나 맥시 아저씨들 두 분, 맥할아버지들 두 분 다 신전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추 전만과 경추 전만이 운전되도록 유지해라.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만 후만 전만 아닙니까? 세컨드리 커브 만들어주는 게. 근데 이것도 가로를 하나 쳐줬으면 좋겠어요. 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베개 하나를 넣어라. 그러고 운전하시면은 훨씬 더 요추 전만이 세워지시고요. 요추 전만이 세워지면 격추 전만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습니다. 요추 전만이 소실되면 뭐라고요? 후만이 늘어납니다. 꾸부정해지잖아요. 목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허리만 세워도 다 쓴다. 그 다음에 이거 장거리 여행 시 고개를 숙이고 잠들지 마라. 이것도 진짜 뭐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어떤 팁을 좀 드리냐면, 이제 창가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홈이 좀 파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기대면서 신전 운동하는 게 낫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조금 창가 쪽에 앉거나 옆에 등받이를 있을 때는 아는 지인이라고 한다면 높이를 다르게 해서 고개에 기대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게 꿀팁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시청 습관을 살펴보라. 아니, TV 좀 보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데 호흡법을 하고 뭐 헉 한 다음에 허리에 맥켄지를 해서 신전을 하고 가슴을 활짝 핀 다음에 이러고 TV 보면 재밌는 TV도 못 봅니다. 대신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세를 좀 30분마다 바꿔라. 이거는 유충드리고 싶어요. 누워서 봤다면 그 다음 30분은 앉아서 봐라. 앉아서 봤으면 서서 봐라. 이 자세를 변경해 주는 거는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나쁜 목 운동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막 뭐 TV에서 보면 막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은 좋지는 않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스트레칭 잘 열심히 해줘라. 뭐 운동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사무실에서 스트레칭을 좀 해라. 이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힘내쇼의 황진호였고요. 글쎄 10계명일까요? 하나만 챙겨가세요. 호흡법. 하나 더 뭐라고요? 신전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호였습니다.